네, 두 번째 챕터 경쟁과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약간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도 또 어려운 사람 이름 나오면 어렵다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남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달라. 그래서 남을 설득해야 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이성, 말 그대로 이성적인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성과 감성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은 없죠. 이성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성적으로. 감성적, 파토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토론을 할 때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전혀 이성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뭐 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이게 바로 파토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이고 파토스는 감성이야. 그럼 에토스는 뭐냐? 도덕성. 그래서 원동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에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선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고난 선함을 바로 에토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곤과 아레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년부터 22년까지 쭉 출제가 됐고요. 그럼 아곤과 도대체 아레테는 뭐냐? 아곤과 아레테. 아곤은 경쟁입니다. 경쟁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레테는 탁월성입니다. 그럼 과연 경쟁과 탁월성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경기를 해서 이겼어. 그럼 승리가 중요하죠. 이게 바로 아곤입니다. 하지만 탁월성, 내가 2등을 했어. 2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m 원래 10초를 달렸어. 근데 경기를 뛰다 보니까 9초가 됐네. 나는 이미 나의 탁월성을 넘어간 거죠. 2등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바로 아레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탁월성, 뛰어남. 그래서 아레테를 건강, 미, 강함, 크기, 운동 경기에서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1차적으로 아레테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사실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다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특히나 프로 스포츠인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지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관중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과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레테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형식으로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아곤과 아레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보다는 과연 이거는 아곤과 아레테 중에 무엇이냐,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맨십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젠틀맨십, 스포츠맨십, 말 그대로 스포츠인들이 지녀야 할 심성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스포츠맨십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아레테와 아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 아곤이었죠? 최선, 아레테를 발휘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그럼 도덕적 행동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마 사회학에서 배웠을 텐데, 스포츠는 놀이에서 게임이 되고 스포츠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발전이 되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규칙이에요. 규칙. 이 규칙은
결국에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입니다. 뭐 윤리, 이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스포츠 현장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냐를 살펴보시면 돼요. 또 페어플레이, 사실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다 비슷한 말 같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안에는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으로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적 규칙은 이 규칙을 지키면은 시합이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아. 하지만 규제적 규칙은 이걸 어겨도 반칙. 그래서 이걸 보상하는 수단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구성적 규칙 100m 달리기 하는데 50m 트랙을 달리고 있다?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죠. 규제적 규칙 봅시다.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는데 시작 출발했어요. 누군가 부정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게임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출발을 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은 실격 2번 이상 하면 실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큰 대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실격을 시키죠. 그래서 보상적 수단을 주어지는 게 규제적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형식적 주의는 무엇이냐? 규칙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규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돼. 좋든 안 좋든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게 없으면 게임 자체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비형식주의는 규칙집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규칙에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불문율은 규정집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선수들끼리 통용하는 일종의 약속이죠. 약속.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 이것도 충분히 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자는 규칙집에 있는 모든 규칙들은 준수되어야 해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규칙집에 없는 불문율은 그럼 지켜야 하냐? 얘는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형식주의자고, 비형식주의자는 규칙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이 불문율, 규정집에 없는 규칙들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규칙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형식적 의미, 도덕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크게 뭐 그냥 옳은 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승부 조작입니다. 최근에 이슈 많이 되고 있죠. 모 선수가 뭐 불법 도박, 결국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불법 도박, 승부 조작이 결국엔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 조작의 의미는 그냥 조작적 행동이에요. 조작적 행동. 그래서 사실 요즘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 축구 대회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4개 국가가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4개 국가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1차전, 2차전까지는 동시에 경기를 진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시 30분에 경기하고 뭐 9시 50분에 경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3차전은 동시에 경기를 해요. 왜? 1위하고 2위가 결국엔 다른 팀의 2위하고 1위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것도 승부 조작의 일부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전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일부 어떤 학자들은 승부 조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제도가 마지막 경기는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거는 그냥 전술적으로 용인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고, 불법 도박으로 인한 승부 조작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왜 보시나요? 결국엔 즐거움이죠. 즐거움이라는 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대와 겨뤘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걸 깨요. 왜냐면 이미 판이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못하다, 공정성에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해결 방안, 제가 스포츠 윤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윤리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면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줘야 돼. 이게 결국에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게 바로 스포츠 윤리의 추구해야 될 방향이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결국에는 문제가 끝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결국에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개념 플러스라고 해서 유틸리티, 젠틀맨십 이런 것들이 나와. 유틸리티하고 테크네가 있는데 이것도 2023년인가 이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생뚱맞은 단어가 나왔죠. 근데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만 알고 있다, 한문만 알고 있다, 개념만 알고 있다 하면은 땡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 신체 아르테 5가지 요소로 옳지 않은 것. 일단 여기에서 아곤과 아레테를 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이미 아레테가 나와서 중요치는 않은데, 아곤은 곧 경쟁이라는 단어가 써 있으면 됩니다. 아레테는 뛰어남, 탁월성. 한번 봅시다. 뛰어남과 탁월성을 발휘하는 게 뭔지. 건강, 미, 선함, 운동 경기에서의 능력. 선함이죠, 선함. 선함은 무엇이 탁월하냐, 무엇이 뛰어나냐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선은 뛰어남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됩니다.